안녕하세요. 물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넣으면 왜 갑자기 성질이 반하는 걸까요? 다들 라면 끓일 때 보면 국물이 맹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펄펄 끓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오늘은 바로 그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증기압 내림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도대체 증기압이 왜 내려가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라울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 이걸 설탕물과 소금물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입자의 종류가 아니라 개수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진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수한 물에 뭔가를 녹이면 왜 증기압이 낮아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순수한 물이 있죠? 표면에는 물 분자들만 있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발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녹이면 이 용질 입자들이 물 표면 여기저기를 딱 차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들이 증발하려고 하는데 길목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발하는 분자 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증기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비휘발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비휘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는 잘 날아가지 않는, 즉 증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해요. 설탕이나 소금처럼요. 바로 이 녀석들이 물 분자의 탈출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용매의 비휘발성 용질을 녹였을 때 용액의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딱 정해서 증기압 내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용액 표면의 용질 입자가 용매 분자의 증발을 방해해서 증기압이 낮아진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끝낸 겁니다. 자, 이제 현상은 이해했으니 이걸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라울의 법칙, 라울츠 로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라울의 법칙은 바로 이 식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P용액은 말 그대로 용액의 증기압력을 뜻하고요. 여기 X용매는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전체 입자 중에서 순수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물 분자가 9개, 설탕 분자가 1개 있다면 전체 10개 중에 9개가 물이니까 몰 분율은 10분의 9, 즉 0.9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P0 용매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을 말해요. 결국 이 식은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라울의 법칙은 모든 용액에서 다 맞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상용액, 아이디얼 솔루션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상용액이라는 건 용매 분자랑 용질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원래 용매 분자들끼리 작용하던 힘과 똑같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요. 실제 용액에서는 분자끼리 서로 더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도 배웠겠다.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 볼 시간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설탕물과 소금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순수한 물, 1몰 농도의 설탕물, 그리고 0.5몰 농도의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이걸 각각 밀폐된 플라스크에 넣고 온도를 40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센서로 증기압을 재면 끝입니다.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왜 설탕은 1m인데 소금은 절반 농도인 0.5m을 쓰죠? 농도가 다른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맞아요. 일부러 농도를 다르게 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예측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당연히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은 1m 설탕물, 그리고 놀랍게도 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0.5m 소금물의 증기압이 가장 낮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아니, 농도가 더 낮은데 어떻게 증기압을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 바로 다음 해석 단계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해석 단계입니다. 왜 이런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용질 입자의 총 개수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증기압 내림 현상은 용질이 단맛이 나는지 짠맛이 나는지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종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전체 용질 입자의 개수, 더 정확히는 물 분율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럼 설탕과 소금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반트호프 인자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기호로는 알파벳 I를 쓰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용질 한 개가 물에 녹았을 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보면 모든 궁금증이 풀립니다. 자, 보세요. 설탕 분자는 덩치가 크지만 물에 녹아도 쪼개지지 않아요. 그냥 분자 하나가 통째로 입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트호프 인자 I는 1입니다. 하지만 소금, 즉 염화나트륨 NaCl은 어떤가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트륨 이온 Na+와 염화 이온 Cl- 이렇게 두 개의 입자로 쫙 나뉩니다. 즉 소금 한 개를 넣으면 입자가 두 개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I 값은 약 2가 됩니다. 그러니까 0.5m 소금물은 입자의 농도로만 따지면 0.5 곱하기 2, 즉 1m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1m 설탕물과 실제 입자의 농도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농도가 절반인데도 증기압 내림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두 번째 핵심 정리 나갑니다.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종류가 아니라 입자의 농도에만 의존하는 성질, 즉 총괄성, 컬리거티브 프로퍼티다. 이 총괄성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니까 머리에 꼭 저장해 두세요. 우와, 원리를 알고 나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신기한 원리가 실험실 밖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실험할 땐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증기압 내림 현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자동차 엔진이 얼지 않게 해주는 부동액의 원리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짠 바닷물에서 마실 수 있는 민물을 얻어내는 해수 담수화 기술, 그리고 잼이나 피카를 만들 때 설탕이나 소금을 듬뿍 넣어서 미생물이 살기 힘들게 만드는 식품 보존 원리까지 모두 이 총괄성을 이용한 거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화학 실험이든 보안경과 실험복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는 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다뤄주세요. 약속!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기압 내림이 용질의 종류가 아니라 몰 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실험 데이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트호프 인자 I를 사용해서 똑같은 0.5m 농도일 때 설탕 용액과 NaCl 용액의 증기압 내림 정도가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라울의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이상 용액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조건에서 벗어나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